신동호의 시선집중. 우리가 할 말을 그분이 선점할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 말입니다. 유승민 대표 당선에 대해서 오히려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 하는 경계령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대선 때 경제 민주화, 복지 같은 핵심 이슈를 박근혜 후보 측에게 선점당하면서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 비서진들을 향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공개 질타할 정도로 대립각을 세워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조목조목 비판해온 경제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친노인가? 어제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향해서 던졌던 말입니다. 두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반영되는 여론조사 룰 변경을 두고 크게 충돌했었는데요. 박 후보가 어처구니 없는 친노의 횡포, 만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나왔다라고 공격을 하자 문 후보는 지금까지 아슬아슬했는데 가장 저질 토론이 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 만나봅니다. 저야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박창진 사무장이 한 말입니다. 박 사무장은 인권을 유린한 행위였다. 봉건시대의 노예처럼 희생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리지만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부에서는 대한항공 직원 한 분을 연결해서 이번 재판을 지켜보는 회사 내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은 2월 3일 화요일 시선집중에서 선정한 말과 말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새 원내대표에 대한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신동호의 시선집중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이제 오늘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역시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또 2017년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관심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 대표가 과연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 그리고 이인영 후보를 이미 인터뷰 진행했고요. 오늘은 끝으로 문재인 후보를 연결해서 그 포부와 쟁점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신동호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전당대회 말씀을 좀 여쭤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관련해서요. 미리 공개된 내용 일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분 회고록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우선 그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참회록을 쓰셔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국가 지도자의 회고록에 어떤 정직과 성찰이 없으면 저는 회고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한미 소고기 협상에 관한 언급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책임 떠넘기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무조건적인 소고기 수입 개방을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와의 어떤 면담 때 그 사실을 밝혔다는 주장은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해서 두 분 대화를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반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반대라는 말씀은 그때 어떤 취지의 말씀이 오갔다는 뜻인지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예. 이 소고기 수입은 국민의 자존심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등 이웃 나라들하고 비슷한 진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이 예방을 왔을 때 그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협상 카드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취임하신 후에 전 원령, 전 부위, 그러니까 30개월 넘는 이렇게 연령의 소고기까지 그리고 뼈 부위까지 다 한꺼번에 다 이제 개방을 했다가 예. 그 국민들 저항에 직면하고 또 소고기 촛불 집회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그 책임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일단 그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과 인터뷰를 할 때 이 전 원령, 전 부위를 수입해야 한다라는 이면 합의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사자로서 김종원 당시 이 대표를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견해가 전혀 다른데 혹시 문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김종훈 그 통상교수 본부장 본인이 예.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예. 게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시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기록 그런 것은 국가 정상들 간의 통화 기록은 외교 문서로 국가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국가 기록으로 외교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면담 기록이라든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국가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두 차례 예방을 하셨는데 청와대로 네. 그 두 분의 자리에 제가 다 이제 배석을 해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두 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인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문 후보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3자 면담 기록도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퇴임 직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국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지 여부는 제가 잘 지금 확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최근 이슈였기 때문에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노선이랄까요? 정체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국민 모임으로 합류한 정동영 전 고문 같은 경우에 이 노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당의 정체성이랄까요?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게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이제 또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이 결코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확립되어 있거든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 개혁 정당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 정체성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넓게 펼치는 법이듯이 우리 당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이 뿌리를 내리면 진보로 또 중도로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더 유연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서 제가 정동영 전 고문의 언급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판했던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당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노선과 관련해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정동영 전 의장님은 그 우리 당이 진보 정당과 같은 그런 진보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 예. 저희가 진보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진보 정당처럼 그렇게 옮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좀 진보 쪽이나 또 좀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동영 의장님이 우리 당 내에서 예. 좀 진보적인 블록을 이끌면서 우리 당을 좀 진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그 새정민주연합 당 내에서도 이 개헌 논의 관련해서 상당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당 대표에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개헌 문제 어떻게 다루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대선 때 저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임기가 중반이기도 하고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핑계 삼고 있는데 예. 경제는 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핑계 삼으면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제 개헌의 화두는 분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앙 권력 구조의 개편보다는 이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예. 지방 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상권 분립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분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 그 개헌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먼저 좀 돼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를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를테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예.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지금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호응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김무성 대표도 동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금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선거구 재획정을 하게 되는 계기에 이 선거제도 개편까지도 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예. 여기에 우리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을 할 때 재획정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차제에 예. 선거제도까지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권역별 정당 명부제, 석패율제도 포함 그리고 대선에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대법원이 김영판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발표 내용 시기는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죠. 예. 김용판 청장은 그 선거 불과 3일 전인 12월 16일 밤 11시 그 후보자 TV 토론 직후에 이 국정원의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서 허위 수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했거든요. 예. 2013년 8월에 발표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 약 14%가 그때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었다면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경찰의 허위 발표가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고요. 예. 그보다 더 이제 조금 지적할 부분은 이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그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예. 또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리고 또 수사팀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부실 수사, 예. 축소 기소, 또 부실한 공소 유지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짧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인데요. 지금 현 국회의원이요. 예.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김용판 청장 관련해서 1, 2, 3심 모두 무죄다. 이렇게 된다면 권은희 의원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은희 그 의원의 그 진술과 예. 관여한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이 엇갈렸는데요. 진실이라는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 정황에 비춰보면 예.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권은희 의원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죠. 다른 경찰관들은 그냥 김용판 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은폐하려는 입장에서 한 진술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이게 권은희 의원의 진술이 말하자면 외로웠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사법적인 진실, 실체적 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예, 판결 국민들이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판결에서는 대부분이 어찌됐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판결을 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사실이다 이런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어제 유승민 원유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두 분? 그걸 제가 뭐라고 평가할 지금 하기 이릅니다. 예. 어떤 그 대여 관계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보는지요, 파트너로서? 이번에 이렇게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그래서 당선되신 유승민 의원이나 예. 그다음에 또 아깝게 또 낙선하신 또 이주영 의원이나 두 분 모두 새누리당 내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이렇게 분들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야당하고 관계에 있어서 과거보다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좀 대화가 되는 그런 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 반대할 것은 확실히 또 반대하면서도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대여 관계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지지율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아시다시피 일반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제가 압도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이미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저는 당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제가 다음 대선 적합도에서 반기문 총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데는 모든 분들을 다 압도하고 제가 25% 가까운 지지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함께 우리 당의 지지도도 또 30%까지 육박해서 새누리당하고 오차 범위로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대세시네요. 예. 그래서 저와 우리 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 당에 좀 기대를 걸어주고 계신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지금 당을 살리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대에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듣다 보면은 이 당선 소감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유철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이 됐죠. 범친박 세력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이주영, 홍문종 의원을 따돌렸는데 문제는 이 증세라든가 개헌 문제